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산 상속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집이다, 땅이다, 예금이다 해서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옛날 어느 마을에 형들은 기와집이랑 논밭을 수백 평씩 물려받았는데 막내는 딱 하나, 똥지게만 물려받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똥지게. 여러분도 아시지요? 옛날에 똥을 담아 나르던 그 나무지게 말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집 한 채씩 턱턱 물려받는데 나는 고작 이 냄새 나는 똥지게 하나란 말이냐.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딱 3년 뒤 그 냄새나던 지게에서 온 고을을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비밀이 밝혀졌으니 과연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겨운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자, 이야기 보따리 풀어봅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최 부자라는 양반이 살았더랬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서 천석군 소리를 들었지요. 천석군이면 쌀이 천석이나 되는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최덕쇠, 둘째 아들은 최복쇠, 막내 아들은 최돌석이었습니다. 위로 두 형은 어떤 사람이었냐? 욕심이 그득그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재산만 곁눈질하기 바빴지요. 아버지, 논이 몇 마직이나 되십니까? 아버지, 금은보화는 어디에 감춰두셨습니까? 이렇게 입만 열면 재산 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돌석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버지,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십니까? 오로지 아버지 걱정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참 기특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 부자가 늙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병드는 건 천하의 부자도 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최 부자가 칠순을 넘기면서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치매라고 하지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벽에다 똥칠을 하고 어느 날은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참 힘든 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냄새나서 못 살겠어요. 제가 시아버님 수발을 들다가는 죽겠어요. 코를 틀어쥐고 사랑채로 도망갔지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제 몸도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형수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돌석이는 달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돌석이는 밤마다 아버지 똥 기저귀를 맨손으로 빨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아요. 욕창이 생길까봐 밤새 등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아버지가 추울까봐 자기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기는 떨며 잤습니다. 여름에는 모기가 아버지를 물까봐 밤새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하늘이 낸 효자야. 하늘이 낸 효자.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 병수발은커녕
언제 돌아가시나 재산만 곁눈질하기 바빴습니다. 에휴,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 건가? 빨리 유언장이나 써주시지. 참 못된 자식들이지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석이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 부자는 돌석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예, 아버님. 예. 돌석이는 통곡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돌석이는 밥 한 술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유언장 생각만 했지요.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내 몫은 얼마나 될까? 장례가 끝나고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집안 어르신이 유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덕세에게는 본체 기와집과 논 3,000평을 주노라. 큰아들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차남 복세에게는 사랑채와 밭 2,000평을 주노라. 둘째 아들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막내 차례였지요. 돌석이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똥오줌 다 받아낸 건 나인데 뭔가 주시겠지? 집안 어르신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돌석이에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헛간에 있는 똥지게 하나를 물려준다. 순간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푸아하 형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도 참 내가 똥오줌 받아냈다고 평생 똥이나 푸라고 주신 모양이다. 하하 똥지게 똥지게라니. 돌석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부터 돌석이는 집안에서 천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야, 돌석아. 너는 이제 유산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하냐? 어서 나가거라. 형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알바냐? 내 유산인 똥지게나 챙겨서 썩 나가. 결국 돌석이는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아니, 빈손도 아니었지요. 낡아빠진 나무지게 하나만 달랑 들고 쫓겨나다시피 하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초가집이 얼마나 허름했는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돌석이는 그 허름한 집에 앉아서 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아버지, 어째서 저에게 이것만 주신 겁니까? 억울했습니다. 3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모신 게 이게 다였다니. 하지만 돌석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주신 거니까 분명 뜻이 있으실 거야. 이 지게로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돌석이는 그날부터 그 지게를 지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걸음을 나르고 짐을 나르고 품팔이를 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게가 닳도록 일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돌석아, 그 낡은 지게 버리고 새 지게 하나 사지 그러냐?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참 기특한 놈이로구나. 그렇게 3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돌석이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르르르 쾅.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돌석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밖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돌석이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 세워둔 그 낡은 지게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쪼개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돌석이는 비를 맞으며 지게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유일한 유산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지게의 다리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울면서 집 안으로 지게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지게를 살펴보는데 쪼개진 지게의 다리 속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속이 빈 것도 이상한데 그 속에서 뭔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그것은 바로 황금 막대였습니다. 헉! 돌석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게의 다리도 쪼개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황금이 꽉 차 있었습니다. 등받이 부분도 쪼개어 보니 역시 황금이 가득했습니다. 아, 아버지, 지게 속에서 최 부자가 평생 모은 금부치가 꽉꽉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게 속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돌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 지게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똥 묻은 기저귀를 마다하지 않은 너라면 이 냄새나는 지게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 형들을 보거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찬 놈들이다. 그런 놈들에게 내 재산을 한 푼도 주기 싫었다. 집과 땅은 일부러 형들에게 주었다. 그것들은 언젠가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 황금은 다르다. 이것이 진짜 내 유산이다. 돌석아, 너는 효자다. 진짜 효자다. 이 돈으로 바르게 살거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거라.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가. 돌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를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돌석이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금부치로 돌석이는 논과 밭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실하게 땅을 늘려갔습니다. 5년이 지나자 돌석이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짜로 얻은 재산이라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기생집에서 돈을 뿌렸고 둘째 형은 노름판에서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논밭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돌석이네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하인이 문을 열어보니 남루한 행색의 두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로 돌석이의 두 형이었습니다. 아, 아우님, 우리를 좀. 형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매몰차게 내쫓았겠지요. 하지만 돌석이는 달랐습니다. 돌석이는 형들을 보자마자 달려나왔습니다. 형님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형들을 따뜻하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형님들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요. 돌석이는 형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지게를 뭐라고 부르지? 황금지게라고 부릅시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지게를 황금지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진짜 유산이 뭘까요? 집입니까? 땅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효성스러운 마음, 성실한 자세, 그리고 따뜻한 형제입니다. 돌석이의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똥지게 하나에 담아서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황금보다 귀한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